저는 최근에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은데 그 한 달 전쯤에도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에 대해서도 그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가지고 밖으로 한번 네. 끌어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어제도 똑같은 그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자 국민들 보시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뭐 국정 운영도 지금 잘 못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은 입막음 정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졸업생분이 네. R&D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는 있겠으나 아니 그 입을 막아가지고 대통령의 경호를 문제 삼을 상황도 아닌데 거기서 끌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좀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폭력적이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서 전 매우 대처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네. 저도 좀 비슷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법에는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아까 조상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경호의 원칙에 지금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설사 그렇게 인지를 했더라도 네. 아니 뭐 사람이 뭐 도둑질만 했는데 바로 사형시킨다고 됩니까? 이 음. 비례성의 원칙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너무나도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네. 너무나도 이렇게 강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입을 막고 또 퇴장을 시켰잖아요. 정말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의 좀 숨이 막힌다. 좀 이런 느낌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할 때 가끔 이게 무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연설하는데 누가 소리 지르면 그게 좋겠습니까? 근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청중을 말리고 그 목소리를 듣자라고 말하는 그런 관용과 여유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이건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해외에 나가시면은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하셨던 분이 네. 굉장히 자주 나가면서 국내 정치가 오히려 소홀하다라는 비판까지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정작 가야 될 때는 왜 안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국정 운영을 지금 거꾸로 하면서 너무나도 지금 그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막 그 해석을 놓고 더 이제 의견이 분분해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독일이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독일도 이런 여러 가지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렇다면 외교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풀 것들은 풀었어야 되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가 유럽에서 가장 큰 국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외교 관계를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격 같은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이 국빈 방문의 중요성을 알고서 임했어야 되는데 나흘 전에 취소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이유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위약금 이런 걸 떠나서 네. 어떻게 국빈 방문 당연히 가게끔 돼 있는 것을 나흘 전에 취소한다라는 것은 납득이 일단 되지 않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요.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갈등 국면에서도 갑자기 민생대 토론회를 다 준비해놓고 30분 전에 갑자기 취소합니다. 근데 감기를 이유로 들더니 그 다음날 눈발이 날리는 서천 화재 현장 피해 그 현장에는 네. 또 내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그럼 도대체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이 논리적으로 정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뭐 의료파업 북핵위기 얘기하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코리아 리스크를 그렇게 대외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위험한 나라니까 투자해주지 마세요라는 뜻 아닙니까? 게다가 그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국민들 네네. 걱정이 많으시지만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 파업이 임박하고 그 파업 우려가 있으면 외교도 취소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네. 너무나도 가벼운 인식이고 매우 지금 문제투성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좀 수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까지 취소했다라는 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또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굉장히 그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것이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그 쌀쌀지 못해가지고 이런 그 처신 예를 들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 풀어야 될 문제는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건 뇌물 혐의가 분명히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것은 다 논외로 하고 해명하지 않고 그냥 뭐 따뜻한 모습 보여주면 국민들이 어물쩍 넘어가 줄 것이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라면은 이건 굉장히 오산이다. 전 국민들께서 넘어갈 수가 없고요.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뭐 따뜻한 행보 하시는 건 좋은데 풀어야 될 숙제가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네. 이제 양당 사이에서 가장 균형 있게 이 상황을 좀 바라보면요.
우선은 법이라는 것, 또 수사기관의 공권력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할 때 그것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누구에게만 편향된다면은 아마 그런 검찰은 신뢰하기 어렵고, 또 그런 법이라는 것은 법의 효력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정치인들 배우자 뭐 10만 원 정도도 기부행위로 처벌하고 하는 건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치인들에 대한 도덕성 그리고 형법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실제 지금 권력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잣대를 그럼 대야 되겠느냐, 이런 10만 원에도 엄결성 때문에 그 정치적인 그런 도덕성 부패에 대한 그 결벽증 때문에 네. 그 10만 원도 못 넘어가겠다라는 윤석열 정부라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지금 명품 백이나 그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바늘도둑과 소도둑 차이거든요. 근데 소도둑에 대해서는 지금 다 눈을 감아주고 바늘도둑만 다 잡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게 그럼 법 집행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 집행의 형평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논리를 제가 이 사건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네. 김혜경 여사는 몰카에 찍혔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절해야 했습니다. 박절치 못하고 몰카에 찍힌 사람은 봐주고, 몰카에 안 찍혔고 박절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소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좀 비유해서 제가 빗대서 말씀드린 네. 거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형법, 특히 누굴 처벌하는 이런 공권력의 집행은 형평성이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대해서 똑같은 검찰이 지금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빙빙 돌리면서 이거 이재명 대표 뭐 사법 리스크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요. 동시에 현재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엄정한 잣대가 저는 제공돼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신기 위원장이 이제 아까 비유를 좀 들어서 말씀하실 때 바늘도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김혜경 씨의 이 사건으로 봤을 때 죄목이 인정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됩니까? 김혜경 여사도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이제 일반 시민과 똑같게 저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면 된다고 보고요. 네. 아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왜 바늘도둑에 대한 그 기준을, 왜 소도둑은 그럼 눈 감아주는지에 대해서도 그럼 정부는 그 검찰은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뭉개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려운 법리까지 얘기하면 좀 네. 이게 그렇고요. 결국에는 왜 한쪽만 계속 수사하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 물증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검찰권의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오히려 김혜경 여사에 대한 수사도 더 알겠습니다. 그 신뢰가 예. 담보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처음에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에 가지셨다가 이제 이낙연 대표나 이제 소위 말하는 슈퍼 빅텐트를 치면서는 이름은 똑같은 개혁신당인데 그게 무슨 개혁이냐, 그리고 그게 무슨 새로움이냐, 또 그리고 그게 무슨 당이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계속 그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고민들은 많았을 텐데, 지금도 보면은 개혁신당 관련해서는 취소, 연기, 내홍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통합을 선언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는 더 점입가경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 목소리가 매우 큰 거고요. 사실 저는 저도 지금 삼지대 나와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삼지대가 주목받는 비법은 네. 저도 답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근데 핵심은 새로워야 되고 그리고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혁신당을 제가 감히 평가하자면은 너무 선명하진 않죠. 그냥 통합을 했으니까 오히려 더 희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흐릿해진 감이 있고, 새로워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도 정치 오래 하셨고 그동안 평가가 누적돼 있고요. 또 네네. 이준석 대표도 물리적 나이는 젊지만은 정치를 오래 했고 당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미 평가가 좀 많이 있거든요. 끝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손을 잡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 지지층마저 더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고, 만에 하나 이준석 대표가 처음 만들었던 그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더라면은 오히려 통합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통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악순환에 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좀 내부적인 아픈 부분이 있을 거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자회견 하려다가 또 취소하고 네.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부 갈등이 심하다라는 전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탈당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네. 너무나도 많은 말을 바꿔왔고요. 정치인은 말의 신뢰를 가지고
그 정치를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준석 대표에게 많은 지지를 보냈던 분들의 뜻은 일관된 정치인, 그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그동안 강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신뢰를 계속 잃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던 그 상징 자본들이 다 날아가는 수밖에 없다. 좀 네.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신당 작업에 좀 임해야 될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처음 분당했을 때는 이제 보수의 좀 더 네. 업그레이드 버전의 당을 하는 거 아니냐, 소위 개혁 보수 당이라고 여러 차례 그 언급을 좀 했었어요. 뭐 그 전당대회 때나 그 창당대회 때나 여러 가지 말씀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 출신 의원들로 다 전부 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혁 신당이냐 아니면은 개혁 진보 신당이냐 지금 이런 식의 좀 의구심이 있어서 아마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 네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합을 너무 크게 해버렸기 때문에 당 내에서 그 안에 보수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있겠으나 개혁 신당을 보수 정당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은 다 사라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뼈아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는 전당대회 때 3천만 원 가지고 그 치렀다는 걸 굉장히 자랑으로 많이 여겼던 그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양정수 의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편법 내지는 꼼수로 이제 돈을 6억 원이라는 돈을 이제 당에서 가져갔다라는 것인데 그 돈을 가져간 게 뭐 문제 삼고 싶지는 않고 뭐 어쨌든 합법적으로 한 거니까요. 근데 과거에 3천만 원 가지고 정당을 운영했고 뭔가 이게 새롭고 네. 뭔가 신선하고 미래형의 정치를 그동안 많이 팔아왔는데 이제 와서는 또 돈이 필요하다 하니까 이 주장이 좀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과거에 그런 좀 효율적인 정치들을 많이 자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왜 또 돈이 필요해서 네네. 6억 원을 타기 위해서 왜 이런 꼼수까지 동원하느냐에 대해서 뭔가 좀 시원한 해명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명확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의아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정치인들이 정당을 바꾸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특히 선거 앞두고 많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당을 바꿀 때에는 그 명분 그리고 내용을 같이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현주 의원은 이제 철새로 묻기보다는 저는 좀 연어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고향에 가신 건데 이현주 의원이 그동안에 그래도 이분은 야당을 계속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해서 문재인 정권 만들고 또 안철수 의원 따라서 때 야당으로 갔고 또 이번에도 국민의힘 와서 정권 만들고 또 다시 야당으로 지금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해바라기에 같은 그런 철새와는 좀 다른 좀 연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저는 그래도 이현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과 또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네. 그런 좀 생각이 매우 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민주당을 통해서 심판하는 방법이 가장 낫지 않겠냐라는 현실적인 면에 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아마 민주당 내에서는 또 친명 또 친문 이 갈등이 네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좀 더 생겼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네.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뭐 시스템 공천 늘 자랑하시고 또 많은 얘기들 하시는데 국민 눈높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민들 보실 때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시스템 공천을 자랑할 만큼 공정하게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매일 뉴스가 친문, 친명 이런 얘기가 왜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를 좀 더 성찰해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의 명분이 뭐 네. 검찰 독재 해체하겠다 뭐 이런 맥락이에요. 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겠습니다만은 아니 결국 본인이 민정수석 할 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칼로 쓸 땐 또 언제고 또 검찰총장 추천까지 다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는 또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주장과 국민들의 이해가 불일치하면은 불일치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아니 조국 전 장관이 뭐 창당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만은 본인의 한풀이 그것도 지금 사실심이라고 하는 최종심이라고 하는 2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고 이제 법률심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서 당을 만들어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럼 만약에 배지를 달아도요 여기서 유죄 나오면 또 날라가요. 그럼 보궐선거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국 전 장관님이 좀 침착하게 본인의 한풀이를 위해서 선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좀 그 부분도 좀 냉철하게 보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 오히려 그건 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